내게 맞는 일을 하고 싶어. 남과 다른 내 일을 걷다. 김영숙 지음. 오디오 팩토리 제작. 견해숙 낭독. 해의 시간. 자신에 대해 알기 원하는 사람,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수많은 선택의 기회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 대기업 입시, 공시, 고시를 위해 졸업이나 취업을 미루는 사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상에 도달하고도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일러두기. 이 책의 모든 인물은 가명이고 잦은 사례를 종합하여 편집 재구성했다. 상담을 시작하며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았어요. 어쩌죠? 학생들이 상담실에 와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단지 주위 사람들이 권하니까 그 기준이 중요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좋아하는 일을 찾기만 하면 순탄하게 진입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일은 흥미 유형에 맞는 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흥미는 어떤 활동이나 사물을 특별히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느낌이 들고 관심을 나타내는 경향성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순수하게 심리적 요인인 감정과 느낌만을 말할까요? 흥미는 경험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흥미 검사를 해보면 예술적 성향이 높게 나왔음에도 본인은 그런 성향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면 부모님의 영향이나 권유로 미술관에 가거나 예술을 전공하도록 훈련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흥미 검사의 문항 자체가 경험을 반영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또 뛰어난 운동선수나 예능인 뒤에는 그 분야의 실력자인 부모를 둔 경우가 많죠. 유전자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관련된 일, 분야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렇듯 흥미는 개인의 순수한 심리적 요인과 감정의 결과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흥미의 유형은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흥미 유형의 사람 수와 흥미 유형을 요구하는 일자리 수가 비슷해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유형에 따른 분포는 균등하지 않아요. 2017년 구인 배수 통계치를 참고하면 분야별 취업 희망자와 기업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인 배수는 신규 구인 인원을 신규 구직 건수로 나눈 수입니다. 구인 배수가 1에 가까울수록 구직난이 해소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가 부족해서 구인 배수가 1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일자리 수보다 구직자가 더 많지만 일자리 수보다 구직 희망자가 부족한 분야도 있습니다. 구인 배수가 높은 직종을 확인해 볼까요? 1, 2위를 차지하는 직종은 재료와 화학 분야예요. 이 분야에 맞는 흥미 유형은 탐구형입니다.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대학생을 만나 실시한 흥미 검사 결과에 의하면 탐구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드물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30에서 40여 명의 학생을 흥미 유형에 따라 나누어 그룹 활동을 할 때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그룹을 만들기 어려운 유형이 탐구형입니다. 다른 그룹이 6명에서 8명이라면 탐구형은 1명이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그룹에 합류하기 일쑤죠. 탐구형에 속한 사람은 물리적,
생물학적, 문학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관찰과 사고를 즐기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상 탐구형 인재가 나오기는 더 어렵습니다. IT 직무에서 요하는 흥미 유형이 탐구형인데요. IT 기업에서 원하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힘들다고 해요. 산업 발전 분야에 맞춤식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수와 흥미를 갖는 사람의 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수와 그 일에 흥미를 갖는 사람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건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열정을 쏟는 분야가 있다고 답한 84%의 학생 중 90%가 스포츠, 음악, 예술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면 스포츠, 음악, 예술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는 3%에 불과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라고 하기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75대 3의 확률이니 이 학생 중에 소수만 일자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조언은 독이 됩니다. 미국도 일자리의 수와 흥미를 갖는 사람 수가 일치하지 않아 ITEST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흥미는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활용한 좋은 전략인 거죠. 이처럼 일자리 수와 흥미를 갖는 사람 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좋아하는 일만 생각할 수 없어요. 게다가 일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바뀌기 때문에 흥미에만 초점을 두고 직업을 고르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변한다. 흥미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흥미와 취향은 변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몸과 마음이 변해요. 우리의 몸은 1년이 지나면 모든 세포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신체 바이오 주기도 계절과 날씨에 따라 바뀌어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시시각각 변하므로 그에 따라 개인적인 취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심리학자 조르디 쿠아드박, 데니얼 길버트, 티머시 윌슨은 사람의 관심사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변하며 따라서 관심사를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어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전공인데 형편없는 점수만 계속 받게 된다면 언제까지나 그 전공을 좋아하기가 어렵죠. 제가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유독 따르고 존경한 담임 선생님의 담당 과목이 사회였어요. 사회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었지만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도 사회 과목 점수가 너무 안 좋았어요. 낮은 평점을 보며 난 사회 과목이 좋은데 걔는 날 싫어해 하는 마음에서 난 사회 과목이 싫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의외의 경험과 외부 환경은 여러분의 선택을 크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농구계의 획을 그은 마이클 조던은 농구 선수들에게는 도달하기 어려운 전설적인 존재이죠. 그는 자유투 라인에서 골대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덩크슛을 시원하게 쏟아내며 마치 새처럼 농구 코트를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창 NBA에서 주가를 올리던 때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자 농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하죠. 그러고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의 삶을 시작합니다.
부친의 사망은 조던같이 훌륭한 농구 선수가 좋아하던 농구를 그만두고 전혀 다른 야구를 시작하게 할 정도로 큰 신경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리적 변화뿐 아니라 환경적 변화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인쇄소 식자공, 버스 안내원, 전화 교환원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라진 직업군도 많아요. 좋다라는 심리적 기준은 일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가변적이죠. 그러니 단순히 인문계열이 좋아서 혹은 편안해서 선택하기 전에 인문계 일자리의 현실이 얼마나 좁은지를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향은 경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주 접해서 익숙해지면 관심 없던 분야에도 관심이 생길 수 있어요. 미래를 위해 가까이 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까? 좋아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들여다봅시다. 흔히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루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좋아하는 일의 장점만 보고 단점은 보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의 장점만 보고 선택한 일이 마냥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 제게 상담과 강의는 만족스럽고 유쾌한 일이지만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업 상담사라는 제 직업에 만족하냐고 물을 때 만족도가 300점이라고 답하면 다들 놀랍니다. 100점도 아니고 300점이라니. 하지만 곧이어 불만족도는 100점이라고 말하면 다들 웃습니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300점 이상인 제게도 불만은 있거든요. 고용이 불안정하고 급여가 낮은 상담사의 근무 조건은 보람과 가치라는 내적 보상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15년 이상 진로, 취업 전문가로 꾸준히 걸어올 수 있었던 동력은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참가자의 스토리에 감동하기도 하고 상담과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쁨을 느낍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상이라고 항상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일은 주가처럼 등락이 있어요. 힘들다가도 잘 풀릴 때가 있고 진행이 원만한 것 같다가 어그러지기도 하고요. 모든 게 귀찮고 싫어지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이 지속되는 시기를 우리는 슬럼프라고 부르죠. 좋아하는 일을 해도 슬럼프가 옵니다. 좋아하는 일의 단점은 보지 않고 장점만을 누리겠다는 것은 아닌지, 항상 행복할 것이라고만 기대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쉽게 진행되는 일은 없거든요. 일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그래도 감내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진짜 진입할 준비가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할까? 희망하는 일에 진입해서 돈과 사회적 명예를 성취한 성공 신화가 우리에게 달콤한 이유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성과라 더 특별하기에 영화나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문화예술계 소득 및 활동 실태를 통해 냉혹한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광주 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지역 예술인들의 연간 소득은 999만 원 이하가 29.7%, 2천만 원 이하가 22.8%, 6천만 원 이하가 22.4%였어요. 다시 말해 절반 이상은 2천만 원 이하의 연간 소득으로 살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예술 외 겸업을 하고 있으며 10명 중 6명은 개인 창작 공간도 타대 보험이라는 안전망도 없이 지낸다는 겁니다. 청년 예술인들의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예술계 입문 이후 1년 이상 예술 활동을 하지 않은 경력 단절 경험이 50.2%이고 그 이유는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자기 이해력이 높습니다. 자신의 성향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주어진 가정 환경이나 여건을 뛰어넘을 만큼의 의지와 노력, 위험 감수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신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알아보는 행운이 따릅니다. 이 모든 요소를 단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한다로 압축해버리는 오류에 빠지면 생략된 요인을 알 수 없으니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소프트의 송기령 부사장은 좋아하는 일을 여러 번 하면 그것을 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단, 제대로 된 방식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성공은 미지수입니다. 다른 일보다 잘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능력을 갖추고자 제대로 된 방식으로 시기적절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잘할 가능성도 없고 성공도 멀어집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조언에는 그것을 찾기까지 어떤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어요.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몸과 머리로 익히는 기회, 버틸 의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아한다고 몸이 숙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한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기준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텐데 이미 성공에 도달하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죠. 진짜 여러분의 일을 만나길 바란다면 흔히 말하는 좋아하는 일이라는 기준을 내려놓고 다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좋다라는 기준 외에 어떤 기준으로 일을 선택하면 내게 맞는 일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아요.